2024 헌납9 국무총리 탄핵 청구인 국회, 비청구인 국무총리. 이 사건은 국무총리가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파면 결정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적법 요건에 대한 판단, 재판관 4인의 기각의견의 요지는 김영도 재판관께서, 재판관 1인의 기각의견의 요지는 김복형 재판관께서, 재판관 1인의 인용 의견의 요지는 정계선 재판관께서, 재판관 2인의 각하 의견의 요지는 조한창 재판관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먼저 적법 요건에 관한 법정 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립니다. 비청구인은 이 사건 탄핵소추의 의결은 헌법 65조 2항 단서가 정하는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충족시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탄핵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합니다. 우선 국무총리는 헌법 86조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과 비교하면 상당히 축소된 간접적인 민주적 정당성만을 보유하고 있어 대통령 권한 대행자로서 국무총리는 대통령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지위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헌법 71조가 규정하는 대통령 권한 대행은 헌법과 법령상으로 대행자에게 미리 예정된 과업의 수행을 의미하는 것이지 권한대행 또는 권한대행자라는 공직이나 지위가 새로이 창설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여기에 해당 공직의 박탈을 통하여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 제도의 취지를 종합하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라 헌법 65조 2항의 본문에 의한 의결 정족수를 적용함이 타당합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인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어 적법하므로 비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다음으로 본안에 관한 재판관 문영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영두, 재판관 정정미의 기각 의견 요지를 말씀드립니다. 우선 비청구인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 여부를 소추 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제2요구권 행사 관련입니다. 대통령의 법률안 제2요구권 행사에 대한 폭넓은 판단 재량, 국무총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다시 수행하게 됐습니다. 헌재는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던 탄핵소추 인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국회의 탄핵소추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결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고위공직자에 대한 첫 번째 사법 판단이라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앞서 국회는 한 총리가 비상계엄을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했다는 등 5가지 사유를 들어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한 총리의 행위가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앞으로 진행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반응이 주목